최근에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인상적으로 읽었었던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따와서 사실 다른 어떤 그 발표에 좀 준비를 했던 자료긴 한데 그 발표에서 어,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살짝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은 이 서양 과학, 그다음 동양 과학, 그다음 한국 과학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이제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늘 제가 이제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을 하면서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좀 늘 좀 의문점이 있었던 게 최근에 조금 뭔가 풀리는 그런 어떤 부분,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책이, 그런 계기를 준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이런 서양 과학, 서양 의학,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발달한 의학과 그 다음에 동양,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달한 의학, 그러니까 한의학을 포함해서 뭐 중의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의학들이 보는 관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제 문화적인 차이다라고 그, 제가 읽었던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 뭐 제가 읽었던 책은 이제 그 뭐 동아시아 과학의 차이 이런 어떤 그 이것도 역시 논문을 묶어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번역해낸 그런 어떤 책이고 상당히 좀 이 어떤 동아시아의 과학에 대해 가지고 조금 뭐랄까요, 새로운 어떤 관점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쪽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어떤 논문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상당히 좀 문명적으로도 많이 좀 발달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근대화가 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좀 많은 좀 차이점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제 신학적인 그런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종교와 그 다음에 그 신학에 좀 대립이 되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지동설을 주장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이런 어떤 세력과 상당히 긴장 관계가 이렇게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서양에서 이제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들은 이런 그 신학적 세력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자연 세계 사물 그 현상 자체에다가 의미를 두고 그거를 세밀하게 파고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 반면에 뭐 동양에서의 어떤 철학자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양 과학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뭐 이제 동양에서 발달한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연 세계의 사물 현상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파고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연 세계에는 그렇게 계절 변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은 어, 이제 작은 물에서 모여서 큰 강이 되어서 바다로 가는 게 그게 자연적인 모습들인 거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 인간사 또는 인간의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어떤 인생이라든지 우리의 건강 관련된 그런 어떤 생명 활동조차도 그런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계의 현상을 그대로 빗대어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그 반면에 동양에서는 어떤 그 종교적인 세력과 그다음에 이런 과학이라든지 철학적인 세력이 대립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크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과학과 동양 과학은 거기에서 조금 문화적 차이에 의해 가지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해왔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음, 이 서양 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체를 세밀하게 나누고 그다음 파트별로 나누고 그다음에 뭐 이제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화학적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상당히 강하게 발전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어떤 병의 원인이 있어가지고도 어떤 그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이 병인들, 그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강한 반면에 동양에서 발달한 이런 한의학과 같은 중의학, 뭐 한의학 같은 경우는 중의학에서 유리가 됐으니까요. 중국에서 전래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의학을 한의학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동양적인 의학이나 과학의 관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변화의 어떤 모습, 그냥 주변의 관계, 이런 모습들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졌죠. 그러니까 똑같은 질환이 있어도 그 질환이 전변되는 모습, 우리가 뭐 어떤 예를 들면 상한론이라 그래서 어떤 그 우리 어떤 이제 외인성으로 인한 그런 어떤 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이제 우리 이제 감염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 감염병이 처음 초기 단계, 중기 단계, 그 다음에 회복기 때 어떠한 전변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은 낫고 또 이 사람은 또 병이 악화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병의 변화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 장기들의 어떤 그런 기능에 있어가지고 그 장기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장기가 각각의 어떤 이 조직과 어떤 생명 활동을 추구받고 어떤 전체적인 생명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문화적 차이에 따라 가지고 과학에도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과학이 일부인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그리고 한의학은 차이를 나타내게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런 어떤 차이점, 문화적 차이에 의해 가지고 과학이나 의학도 서로 다르게 발전했구나. 그래서 우리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은 질병을 치료를 하거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이점이 있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제가 그 헬스 토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바라봐야 되고 항상 모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생명 활동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한국 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국한을 시켜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과학은 상당히 공리주의적인 그런 과학 기술관을 가지고 있다. 공리주의라고 하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중임 계급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뭐 서양에서는 엘리트 계층이 주로 이제 과학이라든 철학과 과학이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주로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중인 기술직이 더욱더 발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조선 시대의 모습들이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195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발전을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주로 이제 이런 과학 기술들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또는 우리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강하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동도서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세기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중국에서도 있었고, 뭐 일본에서도 있었던 그런 움직임인데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동도서기론이라 불렀지만은 중국에서는 중국 나름대로, 일본에서 일본 나름대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서양의 어떤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어떤 동양의 가치를 지키고 그다음에 어떤 그 물질적인 도구로서 특히 이제 과학기술과 서양에서 들어온 과학기술들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그런 관점인데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한의학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동양 철학이나 동양 과학에 대해 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 그러면 각 지역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생활 방식들이 바뀌었고 그에 대해서 그에 맞게 이렇게 특색 있게 발전해 왔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통해 가지고 좀 흥미로운 그런 사실들도 발견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약간 곁길로 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헬스 토픽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냐면은 어떤 뭐 생리학이라고 하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 중심에서 발달된 그런 어떤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해부학이나 생리학이나 서양의학이나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한의사가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나중에는 또 이 헬스 토픽에 대해서 뭐 이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흘렀을 때는 한의학적인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도 제가 조금 섞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어떤 우리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건강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한의학적인 또는 한방 내과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헬스토피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각각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도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 그 의사가 공부했던 학문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도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생명 활동이지만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러한 각 지역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기인한 그런 과학의 방식과 그다음 의학의 방식에 따라서 비롯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고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죠?